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간의 관계. 지금 며칠째, 물론 경선 전부터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경선 후에 지금 거의 일주일이 이제 지나가는데 아직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을 찾아뵙겠다. 대통령이 탈당을 결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별도 조치를,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당헌 당규의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비대위원장은 대표격이죠. 물론 그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은 아무래도 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대통령 후보의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하튼 대표는 대표입니다. 권한이 꽤 많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근데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이게 이제 어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판단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훨씬 더 확산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김문수 윤석열 관계에서 지금 어제 YTN 보도를 보니까 단독 보도라고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탈당하지 말고 당에 남아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보도의 소스, 그러니까 취재원이 어딘가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확인됐다고 나옵니다. 김문수, 윤석열의 전화통화 두 사람이 했을 텐데 누가 어떻게 확인하죠? 양쪽에서 다 부인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둘이 통화한 거를 기자가 어떻게 확인하죠? 둘이 통화하고 나서 측근한테 얘기를 한 건가요? 그것도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한겨레신문을 보면 똑같은 기사인데 똑같은 내용을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한테 얘기했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보도 하나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했다는 거와 측근한테 얘기했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아니면 둘 다 오보이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오보이거나 이런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언제 그랬냐, 언제 이런 말을 했냐, 이런 게 안 나와 있습니다. 기사의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고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건 아닌가. 양쪽에서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 복귀 직후에 전화를 해서 자, 대선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날 밟고 가도 좋다. 당이 결정을 하면 따르겠다. 이런 식의 취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에 대한 탈당 나는 할 생각이 없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결정해서 출당을 하든지 하든지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게 이제 가장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김문수의 공을 떠넘겼다 이거죠.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공을 넘겼다. 이런 식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 김문수 후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전화했다는 시점이 김문수 후보 복귀 직후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열흘 전쯤 됩니다. 정치가 하루하루 달라지고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가 그때그때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열흘 전 전화통화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걸 믿고 기사를 쓴다는 것은 저는 어폐가 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취재해야 됩니다. 열흘 전 얘기 가지고서 두 사람 관계가 이렇고 공을 떠넘겼다. 아니, 떠넘겼다 벌써 몇 번 왔다 갔다 할 정도입니다. 열흘이면.
지금 현재 윤 입장,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자, 제가 이제 해법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해법은 탈당을 공고하고 찾아뵙고, 그걸 안 하면 뭐 별도의 조치, 뭐 출당 절차겠죠. 윤리위원회 열어서 뭐 검토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언론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공방을 주고받을 내용인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은 곤란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된다. 제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왜 그랬느냐? 이거는요, 출당은 공개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스스로 탈당을 선택하는 것은 그건 윤의 결정입니다. 유권자한테 어떤 게 더 피부로 와닿고 매끄럽게 느껴질까요? 그 길을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뭐 특사를 보내든지, 뭐 말이 특사지, 하여튼 뭐 자기 측근을 윤 전 대통령한테 보내서, 아니면 윤 전 대통령 측근한테 뭐 예를 들어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도 좋고 보내서 상황이 이만저만하니까 탈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달을 하고 조용히 탈당 절차를 밟았으면, 윤이 그거를 못 알아듣고 뭔 소리야, 나 탈당 안 해, 그랬을까 과연? 이런 것들이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저는 문제 해결을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 거지, 김용태 비대위원장 식으로 자 곧 내가 찾아가서 탈당 권고할 거야, 이렇게 되면요, 윤의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 뭐 이런 문제까지도 자극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하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의 탈당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대화를 했어야 된다는 게 저의 그 당시 취지였는데, 지금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하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요, 언론을 매개로 해서 막 핑퐁식으로 주고받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정치적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정치적 대화를 했는데 윤이 말을 안 듣는다, 안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늦지 않게 결단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거의 닷새를 끌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후보에 복귀한 지, 이게 지금 닷새씩 끌 문제입니까? 10분만 생각해 보면 압니다. 이거는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단의 문제라는 거죠. 이걸 뭐 떠넘기고 뭐 또 그 주고받고 핑퐁식으로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결단해야 되느냐? 판단하기 쉽지 않죠?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국민입니다. 이건 당원이 아니고 70%가 절연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1%가 반대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서 보니까 46% 동률입니다. 자, 그러면 당신만 보면 동률이니까 주저하게 되고, 근데 민심까지 같이 보면 70%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 어차피 대선이라는 거는 민심의 결정 아닙니까? 국민의 70%가 원한다. 물론 이걸 들어줬다고 해서 70%가 김문수 후보를 찍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국민의 70%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걸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들어주면 70%한테 부정적 이미지를 줘가면서 대선을 치른다. 그렇잖아도 이재명 후보한테 지금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국민 70%가 반대하는 그런 이슈를 밀고 나간다? 30%만 믿고? 그럼 뭐 대선 포기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저는 70%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국민 다수가 김문수, 윤석열 절연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대신 조용하게. 근데 조용하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빨리 결단을 내려야죠. 그것도 뭐 언제까지 다음 주에 뭐 무슨 조치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중으로 내려야죠. 그러니까 오전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오후라도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출당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러면 대선을 위해서 당이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돼. 이 결단을 못 내린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정적 이미지만 쌓일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김문수 후보가 꽃꽃 문수가 이거 꼿꼿하지도 않네? 그럼 도대체 장점이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감한 결단. 이거는 빠를수록 좋다. 오늘 넘어가면 또 기회를 잃을 수도 있고 부정적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쌓인 가운데 뒤늦게 해봤자 아무런 효과도 없다. 전광석화처럼 처리해야 된다. 물론 더 좋은 거는 그 전에 윤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 결정을 촉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고요. 자, 이 KBS 조사, 그러니까 이 한국리서치 조사에서요. 윤 탈당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좋지 않은 여론조사. 이거 뭐 당연히 예상되는 거죠.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죠. 이게 이재명 면죄부법이다. 저는 뭐 거의 100%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네요. 면죄부법이라는 데에 대해서 60%가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요. 37%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37%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성 지지, 묻지마 지지라고 볼 수가 있고 어쨌든 그러나 60%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 중지한다. 그런 민주당의 행위에 대해서 반대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재명 면죄부법을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론조사 이렇게 나왔으니 6대4 게임인데 왜 안 합니까 이거를. 물론 하고 있지만 더 강력하게 전개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또 이 조사에서 후보 지지도가 이재명 46, 김문수 31, 이준석 8, 없음 무응답 1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면접조사입니다. 뭐 조사라는 거는 들쭉날쭉이지만 이 조사에서 윤과 김 관계뿐만 아니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나왔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매우 불리한 조사다. 그러면 정치는 자기한테 유리한 조사는 극대화하고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최소화하고 뭐 희석을 해서 유리한 국면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 조사 하나만 놓고 봐도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에 대해서 소리 없이 해결하거나 그게 불가능할 때는 하루빨리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해법은 첫 번째, 소리 없이 정치적 해결. 두 번째, 빠른 결론. 세 번째, 모든 게 안 되면 결국 절연의 길. 그럼 뭐 출당 조치겠죠. 근데 그게 오늘 하루 중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을 때 이 부정적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씻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언제까지 이거 붙잡고 있을 겁니까? 그리고 뭐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뭐 주고받고 그러다 보면 오늘부로 D-18입니다. 18일 금방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다. 근데 해법은 이렇게 1, 2, 3 정도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